살다 보면 문득 피하고 싶은 질문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 혹은 친한 벗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안부로 시작된 이야기가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거쳐 조심스럽게 꺼내지는 마지막 질문. 그래서 연금은 얼마나 들어오나?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어떤 이는 애들 용돈 줄 정도는 되지라며 넉넉한 웃음을 보이고 또 어떤 이는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하다며 씁쓸하게 술잔을 비웁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가 숙여지고 애써 다른 화제를 찾아보지만 이미 대화의 물길은 그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넉넉한 웃음 뒤에 혹시라도 상대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요. 분명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은퇴 후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이 숫자가 우리의 자존심이 되고 때로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서글픈 잣대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어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불편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은퇴 후 노후연금이라는 주제로 삶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삶의 평온을 찾는 진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무겁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냉정한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 평균 금액은 69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69만 5천 원. 물론 가입 기간이나 납입액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크겠지만 이 금액은 우리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한다고 해도 병원비라도 한번 크게 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 현실이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연금의 격차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도 국민연금 하나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생활비와 관리비, 약값을 내고 나면 손주에게 줄 용돈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기가 망설여집니다. 자식들 생일이라도 다가오면 밥 한 번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내가 젊어서 뭘 잘못 살았나 하는 자책이 깊어집니다. 반면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누군가는 사학연금으로 매달 3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습니다. 가끔은 해외여행도 가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손주들 학원비도 선뜻 내어줍니다.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부러운 삶이지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어떤 연금을 받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런 격차는 모임의 분위기를 서먹하게 만들고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 친구는 연금으로 골프 치러 다닌다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내가 놀았소? 평생 죽어라 일하고 받은 돈이 이건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대화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이 비교의 그물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 손에 쥔 것은 초라해 보이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연금을 1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비교의 늪에서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혜는 비교의 늪에서 걸어 나오기입니다. 많이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300만 원 받는 사람은 500만 원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500만 원 받는 사람은 매달 수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건물주를 부러워하겠지요.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행의 쳇바퀴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20만 원으로 생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 공무원인 친구가 너무 부러워 만나기만 하면 신세 한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돈은 좀 있지만 아내는 아파서 누워있고 자식들은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 자네처럼 아내랑 손잡고 산책하고 아들네 저녁 먹으러 맘 편히 갈 수 있는 게 나는 제일 부럽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돈만 보고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친구는 내가 가진 일상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통장 액수는 볼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의 무게는 알 수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나만의 살림 규모를 인정하고 계획하기입니다. 내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를 넘어 내 남은 인생이라는 여행길의 든든한 지도를 그리는 일과 같습니다.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어디에 더 마음을 써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막연했던 불안감은 구체적인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재정을 스스로 통치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독립이 아닐까요? 마음의 태도를 바꿨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뭘 하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삶의 진짜 기쁨과 의미는 큰돈이 들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여 세상과 연결되십시오. 걷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저 목적지 없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흙의 감촉을 느끼고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 이름 모를 들풀과 눈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작은 새싹이 오늘 고개를 내민 것을 발견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모여 하루를 채웁니다. 둘째, 배움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전국의 도서관은 우리를 위한 보물창고입니다. 평생 잡아본 적 없는 붓으로 서툰 글씨를 써내려갈 때 혹은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하나씩 익혀 멀리 있는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존중감이 샘솟습니다. 셋째, 나눔을 통해 마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내가 가진 작은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느끼는 충만함과 보람은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줍니다. 넷째, 결과가 아닌 과정의 즐거움을 되찾으십시오.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금 액수도 넉넉지 않은데 유독 매주 골프 치러 나가는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맘 먹고 할부로 비싼 골프채를 사고 비싼 옷까지 샀습니다. 그런데 필드에 나가보니 공은 맞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남을 흉내내는 즐거움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죠. 몇 달 뒤에 그를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비결을 물으니 베란다에 놓인 스티로폼 상자를 가리키더군요. 아내가 시장에서 얻어온 상추 모종 몇 개를 심었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을 주고 떡잎이 나고 잎이 점점 커지는 걸 보는 게 낙이 되었다고 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작은 텃밭에서 그는 골프 필드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맛본 것이죠. 그가 그러더군요. 생각해보니 내가 부러워한 건 골프가 아니었어. 은퇴하고도 뭔가에 몰두하고 즐거워하는 친구의 모습이었지. 나는 그걸 비싼 돈으로 사려고 했지만 진짜 즐거움은 내 집 베란다에 있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물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섯째, 일상의 작은 사치를 즐기십시오. 젊어서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저녁 하늘의 노을빛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늘 무언가를 해야 했고 무언가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옷, 고급 레스토랑만이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사치는 바로 시간과 감각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 내 무릎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을 온전히 느껴보는 시간. 시장에서 사온 제철 과일의 달콤한 향을 깊이 들이마셔보는 여유. 빗방울이 흙먼지를 잠재우며 피워올리는 그 냄새를 가만히 맡아보는 순간.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진짜 사치가 아닐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순간들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품격 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주제로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연금 액수의 차이라는 현실과 그로 인한 비교의 문제를 직시했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걷고 배우고 나누고 작은 생명을 키우고 일상의 순간을 즐기며 삶을 얼마든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확인했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매달 받는 연금, 액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숫자는 단지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의 작은 결과물일 뿐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남과 비교하며 마음이 힘들다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과 꿋꿋하게 버텨온 삶 자체를 따뜻하게 인정해 주십시오. 연금 100만 원으로도 아내와 손잡고 걷는 저녁 산책에 감사하는 삶이 있고 연금 300만 원을 받고도 외로움과 공허함에 잠 못 이루는 삶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삶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